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38살 남자입니다. 와이프는 34살이고 5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당연히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이 워낙 가난해서 정말 힘들게 컸습니다. 보증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성실하셔서 집안 살림은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일한 덕분에 식당 하나 차릴 수 있었고 죽어라 일한 덕분에 장사가 잘 돼서 같은 돈에 지점 몇 군데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아지셨습니다. 가남이셨습니다. 건강 돌볼 시간도 없이 고생만 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곧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병간호에 매달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게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함께 가족으로서 힘을 합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정말 애틋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홀로 남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평생 곁에서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 욕심 때문에 제 여자친구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더 늦기 전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면 되지, 우리가 왜 헤어지냐고, 자기가 정말 잘할 자신 있다고, 차라리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괜찮으실 때 서둘러서 결혼하자고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또 감격스러워서 정말 평생 받들어 모시고 살 작정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는 의사가 말한 것보다 3개월을 더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2달 전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혼 전 말했던 대로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어머니 모시는 걸 조금 미루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신혼생활은 즐겨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2년 정도만 따로 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했지만 이미 결혼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혼자 모시고 살랍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모셔온다고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와이프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에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 아파트, 그리고 작년에 낸 작은 지점까지 달라고 합니다. 저는 서로 상황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기로 한 거니까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자고 억지를 부린 게 이혼 사유니까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저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더 답답한 건 결혼 전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건 아무런 서류나 증거, 증인이 없어서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겁니까? 서로 깔끔하게 갈라서면 좋겠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와이프는 결혼 이후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간은 10개월 정도입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실제 이혼까지 가더라도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면서 씁쓸한 건 어쩔 수가 없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여자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사는 걸 좋아하겠냐고, 2년 정도 신혼생활 즐기고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생판 남이었던 다른 사람 어머니와 사는 거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지 않으려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던 겁니다.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괜히 고생만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모시겠다고, 잘하겠다고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게 지금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제 평생 결혼은 없다라는 생각을 바꾸고 지금 와이프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2년, 어머니 가까운 곳에 집 구해드리고 2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결혼 전 약속도 지키지 않는 와이프인데 그때 가서는 지킬까요? 만약 아이라도 생겼다면 우리 아이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모시자. 그런 소리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결혼 전부터 신혼생활만 조금 즐기고 모시자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저보고 이번에 이혼하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예, 분명히 그럴 생각입니다.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와 불편하게 힘들게 괴롭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혹여 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다고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더 이상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 보상하면서 재산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 마음 편히 펑펑 쓰다 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습니다. 점심 영업 끝나고 오후에 뜻대로 이혼하겠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짧은 후기 덧붙일 수 있다면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한 후에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어이 어머님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거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거 알고 있었고 그런 짐을 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다. 그런데 네가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다고 차라리 더 빨리 결혼하자고 날 설득하지 않았냐. 나는 이번에 결혼 생활 정리하면 앞으로 결혼 생각은 물론 연애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차분히 말했습니다. 와이프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원래 와이프가 자존심이 좀 강한 편이라서 제가 저렇게 나온다고 뒤늦게 잘못했다, 어머니 모시겠다 그런 우는 소리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조금 날선 반응을 보이더군요. 우리 이혼하면 그게 더 어머님한테 못쓸 짓이다.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평생 어머님 품 안에 안겨 살아라. 기분 나빴지만 그건 더 이상 네가 걱정하거나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댓글 중에도 어머니가 참 마음 아파하실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저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감히 참고 살아라, 헤어져라 말하는 것 자체가 다 큰 아들에게 할 짓이 아니고 설령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그건 네가 감내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그리 좋지 않으시겠지요. 그래도 저를 믿고 존중해 주셔서 그저 감사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지역에서 오래 장사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들도 몇 분 계셔서 아예 그쪽에 일을 맡기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설령 위자료가 많이 나오더라도 차라리 일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서 조금 죄송하네요.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결혼, 연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모시면서 잘 살겠습니다. 가게도 몇 개 줄이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시절 보상이나 하면서 살겠습니다.
덧붙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연애 시작할 때 말했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 생각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였습니다. 이후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 와이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했던 겁니다. 5년 연애 중에 내린 결정으로는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 집에 하던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랐다면 그때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결혼 못하겠다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저런 말을 했을 때도 저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킨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애초에 10달이란 시간이 무슨 일이 있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결혼 전부터 결혼 이후 오늘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따로 연락하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한다고 어머니가 와이프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10달 동안 본가에 가더라도 와이프가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나 어머니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집에서 식사할 일이 있으면 외식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와이프 또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시게 될 줄 몰랐다는 댓글들도 많았는데 원본 글에도 썼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의사 선고보다 3개월 정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와이프도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더 살다 가신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추가. 이후에 달린 댓글들이 마음을 답답하게 해서 한 번 더 추가합니다. 정리해야 할 이야기들도 꽤 있고요. 가장 많이 달린 댓글들 위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한다. 예, 그러고 싶었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 굳이 비아냥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번 일 겪고 나서 차라리 돈이나 펑펑 쓰다 생을 마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결혼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간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홀로 남으실 어머니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는 결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와이프가 신혼생활 2년만 갖자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가? 본문 글에도 여러 번 썼지만 2년이란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전 그렇게 저를 눈물로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와이프입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약속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는데 2년 후에는 지킬까요? 지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서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요. 네 번째, 자기 어머니 모시게 하려고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순전히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굳이 결혼하자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사람은 와이프입니다. 다섯 번째, 무책임하다. 뭘 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요. 굳이 변명을 하듯 내용을 첨언하자면 결혼 후 와이프는 물론이고 처가댁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당시 와이프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와이프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란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다니는 처남에게 가게도 하나 내주자는 이야기까지 하던 중이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가게를 달라는 건 아마도 이 이야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상황에서 굳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전부 빼놓았더니 제가 마치 어머니를 모시려고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와 고생시킨 것 같이 써놓으신 분들이 많더군요. 상주 도우미와 출퇴근 도우미 분들 써가며 집안일 시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6번째, 어머니도 어른은 아니다. 자식이 본인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데도 말리기는커녕 존중한다고 하는 어머니도 어른은 아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설득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군대에 갔고 제대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동등한 어른으로서 대우를 해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위법적이고 몰상식한 일이 아닌 이상은 충고나 조언 같은 것도 함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도 그런 면에서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7번째, 왜 굳이 어머니를 모시려 하는가? 제가 모시고 싶었으니까요. 개인적인 성장 환경, 현재 어머니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입니다. 애초 결혼 전 제일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약속이었고요. 8번째, 이런 일은 미리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말했어야 한다. 연애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수준까지 생각할 정도가 아니었고, 이후에는 결혼을 한다면 여자친구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5년이 될 때쯤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면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때 바로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너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헤어지자고 했던 겁니다. 5년 동안 사귀고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5년 동안 사귄 상황에서 제가 몹쓸 병에 걸렸다거나 집이 쫄딱 망해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거나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잘려져 나갔다면 그때도 5년 동안 사귄 상태니까 그냥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분명 와이프가 될 사람에게 어떤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상황이 바뀌었고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결혼을 한다면 와이프한테 큰 짐을 짊어지게 만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본인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다고, 아니 그 짐 자체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 주작이다. 제가 이렇게 긴 추가글을 다시 남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네요. 후기가 너무 빨라서 주작이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왜 너무 빨라서 주작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혼하겠다고 말한 뒤에 변호사 선임한 정도인데 뭐가 빠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주절주절 말이 많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답답하군요. 가만히 있으면 왜곡해서 판단하고 비아냥거리시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자세히 추가글을 남기면 또 말이 많다고 비아냥거리시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이혼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물론 벌써 법적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한테 맡기면 아무 신경 쓸 일이 없더군요. 결혼할 때 정신없이 이것저것 신경 썼던 거에 비하면 이혼은 정말 쉽습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이런 추가글을 덧붙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던 것들을 글로 정리하니까 확실히 마음 다잡기가 좋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그 부분으로 너무 비아냥거리셔서 다짐하듯 쓰는 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은 연하예요. 사귀기 전 몇 번 거절했는데 3번의 구애 끝에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면서 서로 많이 좋아했지만 성격이 너무 달라서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안 맞는다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깊이 생각해서 얘기했고 남편은 안 된다며 울며 매달렸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처음에는 싸워도 서로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알아갈수록 남편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결혼 전에 일을 그만둬서 집에만 있었는데 제 집안일 하는 것에 불만을 갖더라고요. 참고로 처음에 남편은 제가 돈 버는 거 싫어했어요. 저는 남편의 괴팍한 성격이 힘들었어요. 연애 땐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 분노 조절을 못하고 성격이 불같더군요. 모바일 레전드 게임을 많이 했는데 저보고 깔아서 같이 하자더군요. 그래서 깔아서 같이 하는데 못한다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핸드폰 던지고 보통 자기 와이프가 게임 못하면 귀엽게 봐주지 않나요? 암 걸릴 것 같아서 지워버렸죠. 하루는 자기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 저는 컴퓨터로 들어야 할 인터넷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켰어요. 그 순간 렉이 걸려서 게임하다가 죽었는데 컴퓨터 왜 켰냐고 난리를 치면서 옆에 있는 벽을 주먹으로 가격해서 벽이 움푹 패였어요. 부서진 거죠. 또 운전하면서 1차선 정속주행하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보기에 거슬리는 차가 있으면 욕하면서 쫓아가서 난리를 칩니다. 창문 내리고 그 차한테 손짓하면서 서라고요. 그때마다 쪽팔려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사소한 걸로 싸우면 남편이 물건을 던집니다. 특히 자기 핸드폰을 던져서 액정 깨져서 수리한 게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근데 잘할 땐 또 엄청 잘합니다. 근데 사소한 걸로 화를 엄청 잘 내고요. 임신 기간에도 서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입덧이 심해서 먹고 자주 토했는데 한 번은 수박을 먹다 올라와서 거실 화장실 변기를 잡고 토했어요. 남편은 거실 화장실, 저는 안방 화장실을 주로 써요. 근데 바닥 부분을 토하고 미처 깨끗이 못 닦았어요. 저도 힘들 때라 토하면 침대 가서 누워있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근데 퇴근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저를 부르면서 화장실 썼냐고, 빨간 게 묻어있다고 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피 아니고 수박 먹고 토한 건데 깨끗이 안 닦였네. 몰랐어 라고 했더니 신경질을 내더군요. 네 화장실에서 토하지 왜 남의 화장실에서 토하고 닦지도 않냐 이러면서요. 입덧 때문에 힘든 아내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이것들 말고도 임신 기간에 싸운 일이 엄청 많아요. 백화점에서 도넛 사다가 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넛 집어던진 적도 있고요. 만삭 때 이혼하자고 먼저 소리 지르면서 난리쳐서 그러자고 했더니 친정 앞에서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 지르면서 옷 잡아 당기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옷 찢어진 적도 있고요. 집에서 물건 집어던지거나 탁자 쾅 내리치면서 언성 높여서 엄청 울고 태동이 없어서 다음날 병원 가기도 했고요. 출산할 때 친정에 있다가 새벽에 진통 와서 엄마 아빠가 함께 병원 가줘서 기다려주다가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저희 집이 1시간 30분 걸리는 지방이라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진통이 길었어서 제가 배려해준다고 남편한테 간호사가 입원하고 남편 부르라고 했어. 근데 당장 나을 것 같진 않으니 좀 자다가 와 했더니 바로 온다면서 한 2시간 30분 후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때 12시 30분쯤 나왔는데 남편이 7시 30분, 5시간 전에 도착했죠. 남편은 그날 집에서 놀면서 밤 새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니 피곤하죠. 저 진통하는 거 보는데 마음 아파하긴커녕 기분 나쁜 농담을 하더라고요. 쌩얼 장난 아니게 못생겼다는 둥. 그리고 9시에 가족 분만실로 옮겨 진통하는데 2칸짜리 소파가 있는 거 보고 남편은 여기서 쪼그려 있냐면서 투덜대더라고요. 마취과 의사가 무통 맞아야 하니 남편 보고 나가 있으라고 말하니 또 왜 나가야 하냐며 투덜대고요.
그 이후에 남편은 의자에 불편하게 누워 자는데 진행 상황 보려고 간호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짜증나는지 엄청 투덜대더라고요. 저는 출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태아 심박수가 떨어져서 간호사가 산소호흡기 가지고 급히 들어와서 숨을 잘 쉬어야 태아한테 산소가 공급된다고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엄마한테 카톡으로 상황을 전하며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남편한테 아기 괜찮냐고 전화한 거예요. 괜찮다고 끊고는 그런 걸 장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어떡하냐고 온갖 신경질을 다 내서 출산하면서 울었네요. 우니까 또 미안한지 사과하고 화해하고 애 낳았는데 출산 때 그 서름은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끊임없이 싸웠어요. 3개월 동안 친정에서 조리하고 집에 내려왔죠. 아기가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잠을 안 자는데 남편 배려해준다고 저는 처음부터 다른 방에서 자게 해줬어요. 우유병 씻어준 적도 손에 꼽고요. 똥 치워준 것도 몇 번 안 되고요. 목욕도 항상 제가 시키고 다 제가 하는데 저도 할 말은 없는 게 남편 저녁밥을 못 차려주거든요. 그래서 시켜 먹거나 인스턴트로 때우는데 한 번은 남편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고 치우고 나서 자기 힘드니까 건드리지 말래요. 그래서 설거지만 해주면 안 건드리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겠대요. 그때 시간이 7시였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는 애기 놀아주고 있었죠. 근데 밤 11시 40분이 되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으로 가서 빨리 설거지 하랬더니 내일 한다면서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다가 싸웠죠. 퇴근하고 육아도 안 도와주는데 설거지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한다더니 방에 처박혀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뭐라 하면 자기도 돈 버느라 힘들다고 아님 저보고 돈 벌어오라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왕창 싸우고 나서 그래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기도 조금씩 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더니 3일째 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작심 3일이죠. 처음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매번 이렇게 사소한 일들로 애기 앞에서 죽일 듯 싸우고 반복하는데 같이 살아야 합니까? 한 번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밤새 애기 보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 7시에 남편 있는 방으로 가서 여보가 이제 애기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남편을 깨웠더니 왜 깨우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도 허리 아프고 힘들어 미치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기분 상한 채로 안방으로 왔더니 미안한지 따라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과하면 바로 풀리는 로봇인가요? 그래서 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든데 7시간이나 잤으면서 그것도 못 봐주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자기도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다고 그럼 저보고 돈 벌라고 장난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 친구 남편들은 너보다 돈 더 잘 버는데 육아도 많이 도와준다 했더니 비교한다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더라고요. 싸우면 저는 남편한테 등신이라는 욕을 자주 하긴 합니다. 남편도 똑같이 저한테 하고요. 근데 저는 등신 외에 다른 욕은 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뭐 극악무도한 연인이 또 이번에는 심한 쌍욕까지 하는 거 보고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지요. 그 이후로 저도 똑같이 욕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저 진짜 살면서 오빠랑 어릴 때 싸운 거 말고 누구랑 싸워본 적 없어요. 학창시절 때 친구들하고도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천사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정말 착하다는 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지금 남편 만나서 진짜 생전 안 하던 욕도 하고 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즐겁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남편 만나고 나선 마음에 감흥도 없어지고 삶에 흥미를 잃었다고 해야 하나.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도 우울하게 변했다는 소리 많이 했고요. 싸울 때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지 조언이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젠 진짜 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기랑 둘이 살고 싶네요. 여기 적지 않은 에피소드가 수두룩해요.
추가, 연애 때는 몰랐던 성격이고 심지어 게임을 저렇게 많이 하는지도 몰랐어요. 연애 기간 1년 반 동안 제 앞에서 게임하는 모습 단 한 번도 안 보였습니다. 보니까 집에서 저 기다릴 때만 짬짬이 했더군요. 매우 치밀한 성격이에요. 그냥 성격이 너무 반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민하지 않고 털털한데 제 남편은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맞는 게 자기보다 센 상대 앞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상사랑 수도 없이 싸우고요. 그래서 고가평가가 안 좋아 진급 누락이 잦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욕하다가 조폭 같은 아저씨가 너 뭐라고 했냐면서 내려서 저희 차에 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도 때려보시라고 경찰 부른다고 하면서 절대 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친구가 몇 명 없네요. 결혼하고 이혼 생각 수십 번도 더 했죠. 처음엔 부모님께 싸운 거 말씀 안 드리다가 임신하고 싸우면서 부모님께 싸운 얘기를 하면서 못 살겠다고 하니 눈물을 흘리시며 저보다 더 힘들어 하시더군요. 하도 신경 쓰셔서 아픈 것도 생기시고 병원도 가시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친정 부모님께 얘기 안 했습니다. 대신 시부모님께 얘기했는데 좋으신 분들이라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힘들겠구나. 우리가 다 안다 며느라. 힘들겠지만 같이 노력해보자.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시간이 지나면 땡땡이도 달라져 있을 거야. 너의 성격을 닮아 있을 거야. 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죠. 다행히 아빠 성격을 안 닮아서 너무나 순하고 예쁩니다. 아기랑 그래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참아왔는데 그래도 힘들 때가 있어요. 다행히 남편도 끊임없이 싸우면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어요. 게임하면서 이제 화도 안 내고 운정 성격도 아직은 멀었지만 개선됐고요. 근데 여전히 싸우면서 한번 빡 돌면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특히나 아이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고 아이 앞에서 욱하는 성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